겨울 진개, 월척 붕어의 찌올림. 그 짜릿한 손맛을 찾아 대물고는 오늘 밤도 물가를 찾는다. 겨울 월척을 만나기 위해 겨울 대물꾼의 발길이 닿는 곳은 산길이 아니라 물길이다. 섬으로 오가는 여객선에 몸을 싣고 겨울에도 진한 손맛을 보여주는 남도의 선붕어를 찾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안개 낀 목포 앞바다, 신안의 섬들을 헤치며 간다. 반갑습니다. 나광진입니다. 오늘 또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육지권에 워낙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섬 멀리 있는 배를 타고 약 1시간 넘게 가는 안좌도를 찾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싣고 상당히 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배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섬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밤 저희들이 낚시할 둔벙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단 현장에 도착과 동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월척을 찾아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 오늘의 목적지는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큰 섬 안좌도다. 이제는 안좌도에 내리면 팔금도, 암태도, 자운도까지 모두 16개가 놓여 더욱 큰 섬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물꾼이 향하는 곳은 팔금도. 그곳엔 어떤 붕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희미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도착한 곳은 이미 꾼들이 낚시 열중하고 있는 한 수로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팔금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팔금도 고당 쪽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수로가 상당히 예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갈대 그리고 떼장이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의 눈길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밤 밤낚시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수로에서 밤낚시 몇 번에 시도를 했는데 참패를 봤습니다. 오늘 밤은 수로를 살피해가지고 둔벙을 찾아가지고 몇 발짝 더 움직이면서 이 고당 쪽을 좀 둘러본 다음에 알맞은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도전 정신으로 수로 밤낚시에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한 경험 때문에 오늘 꾼은 둔벙 쪽을 공략해 볼 생각이다. 신안군의 여러 섬처럼 이곳 팔금도 역시 섬이라는 것을 잊게 해주는 넓은 논과 밭들이 펼쳐져 있다. 농사를 위해 수로들이 잘 형성돼 있는데 이곳은 그런 수로의 물길이 막혀 둔벙이 된 곳이다. 수로형 둔벙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둔벙과 달리 길이가 길다. 둔벙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갈대는 연안 쪽에 거의 없고 거의 맨바닥권이고 물색도 좀 약간 우려가 갈 정도의 지금 맑은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겨울 해가 짧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 둔벙에서 지금 대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규모는 적지만은 혹시 다른 포인트가 될 만한 여건이 있나 살펴본 이후에 자리를 하겠습니다. 둔벙은 폭이 좁으면서 50m가량 길게 이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외관으로 듬성듬성 자라난 갈대가 조금 보이지만 떼짱 같은 수초무리는 보이지 않는다. 물색이 다소 맑은 것이 조금은 걱정스럽지만 수중에는 말풀이 많이 돋아나 있어서 꽤 가능성 있어 보이는 장소다.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 발길을 옮겨보는 대물꾼. 그런데 뭔가가 그의 눈길을 끈다. 건너편에서 현지꾼이 붕어를 한 마리 낚아내고 있는 것이다. 축하합니다. 한 25cm나 되겠네요. 예. 붕어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동 중에 지금 포인트를 보는 중에 우리 현지에 사시는 분이 붕어를 한 수 걸어내는 걸 봤습니다. 배를 펴기 이전인데도
붕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빨리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붕어를 보고 나자 꾼의 마음도 급해진다. 이쪽이 여기는 그래도 말풀이 좋게 발달해. 말풀이 많다요. 둔봉이 약간 꺾이는 모서리 부분인데 수중에 말풀이 빼곡하다. 한참 걸어 올라왔더니 숨이 찹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에 말풀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듬성듬성 지금 보이는데 이 둔벙이 전체적으로 연한 떼짝이라든가 갈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지금 둔벙이 형태가 바닥이 뻘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지금 말풀이 형성돼 있는 이곳, 제가 오늘 밤 이곳에 앉아가지고 지금 낚시를 할 건데 수심은 대략 얼른 육안으로 봤을 때 약 한 1m권 정도 나올 것 같고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 또 부지런히 이 말풀 사이에 찌를 세워 보겠습니다. 난 낚시를 즐기는 현직군의 모습을 보니 더욱 기대가 된다. 함께 출조에 나선 동행 조사들도 각자 자리를 잡고 나광진 씨도 채비를 펼칠 준비를 한다. 이곳에선 수로와는 다른 조과를 볼 수 있을지 일단 수심 체크에 들어간다. 이곳저곳 다시 대를 던져보는 꾼. 수심은 그리 깊지도 얕지도 않은 듯하다. 수심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1m 가까이 나옵니다. 90에서 1m 정도 나오는데 우려했던 대로 지금 바닥에 말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찌가 제대로 서지를 않는데 미끼를 지금 끼워서 넣으면서 바닥에 최대한 채비를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심이 90에서 1m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닥으로 내려앉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 탐색용 미끼로는 지렁이가 선택됐다. 하나씩 미끼를 달아 채비를 던지는데 이런, 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 말풀이 빼곡하게 자란 탓인가 보다. 채비를 걷어들여서 다시 한번 대를 던져보는 꾼.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말풀이 생각보다 많이 빼곡한데 육안을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더니 바닥 상황은 완전 심각한 상태는 전혀 안 서네요. 찌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행히 이번에는 어렵게 자리를 잡는다. 한편 건너편 현직군은 또 한 마리를 낚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씨알이 더 커 보인다. 궁금한 마음에 대를 펴다 말고 찾아가 본다. 비료포대 안에 월척은 없지만 준척급의 붕어들이 가득하다. 이런 조과를 보고 나자 오늘 밤 낚시가 더욱 기대된다. 대피기가 급합니다. 대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너편에서 하시는 조사님 쳐다보랴 대피랴 붕어가 지금 해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상당히 지금 활성도가 좋게 입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피하겠습니다. 해가 마지막 빛을 바라며 서쪽으로 넘어가는 시간. 꾼의 그림자가 수면에 길게 들이온다.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꾼. 서둘러 채비를 편성해 나간다. 밤 낚시를 고려해서 되도록 말풀 형성이 덜한 곳을 찾아 찌를 세워나간다. 오늘 꾼이 편성할 대는 모두 12대. 2.5에서 4.0칸까지 대를 사용한다. 바닥이 말풀과 펄층으로 이루어져 찌를 세우기가 만만치 않지만 요즘 같은 때에 잘 형성된 말풀지대는 붕어들의 좋은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또 나오네 또 나와.
대를 편성하는 동안에도 현직군은 계속해서 붕어 손맛을 본다. 이제 겨우 대를 펼치는 중인데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사촌이 땅을 산 듯 그저 부럽다. 왜 일로 왔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인트가 아쉬운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대편성이 마무리됐으니 그도 손맛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그 대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상당히 그 서둘러서 대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해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어둑어둑 벌써 해지려고 그러는데 둔봉에서 하는 그 겨울 밤 낚시 이제 서서히 해가 넘어가고 또 이곳에서 오늘 밤 아마 꼬박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풀 사이에 이 겨울 말풀 사이에 찌를 세워 놓았으니까 분명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짐이 좋다. 찌가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꾼. 지렁이 미끼 때문인지 살짝 움직이며 애를 태운다. 그런데 챔질 소리가 들린다. 다른 데에서 먼저 입질이 들어왔는데 첫 수라 그런지 씨알이 작다. 6치 정도 되려나 작은 씨알이다. 이미 현직군의 조과를 본 터라 대물꾼 체면이 안 산다. 지렁이 미끼를 달하는 거에 조그마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 이쪽에 그 사시는 현지 낚시 조사님은 붕어를 상당히 큰 붕어를 걸어내는데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니까 이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씨알이 너무 잔 것이 나와가지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다음을 기약할 일이다. 살려주겠습니다. 손사 함께 출조한 동행인들도 오후 손맛을 기대하며 열심히 낚시에 임하고 있다. 오늘 이 둔벙은 과연 어떤 이의 손을 들어줄까? 해지기 전 활발한 입질을 보이는 붕어를 잡기 위해선 계속해서 지렁이가 특급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 조심스럽게 던져놓은 찌가 서서히 안착하는데 찌가 자리를 잡자마자 요란스러운 입질이 이어진다. 지렁이 미끼 효과일까? 들썩들썩 찌를 가지고 놀더니 순간 꽤 힘을 쓰는 녀석이 걸렸다. 버둥거리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통에 다른 채비에 걸리지 않도록 제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참 실랑이 끝에 마침내 힘이 빠진 녀석을 조심스럽게 끌어낸다. 붕어 좋습니다. 첫수. 아따 정말 상처 하나 없이 해 넘어가기 전에 지렁이 미끼 그 탐색차 지금 넣는 지렁이 미끼에 정말 예쁜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물이 깨끗해서 그런가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 째는 힘이 옆으로. 힘에 비해서 씨알은 26cm 8치급이다. 하지만 첫수에 비해서 꾼의 체면을 살려주는 사이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자 신나게 손맛을 보던 현직군은 채비를 접고 철수길에 오른다. 하지만 대물꾼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밤낚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찌마다 하나씩 케미컬 라이트를 꺾어 달면서 밤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 팔금도 둔봉에도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케미를 또 꺾어가지고 하나하나 세우고 나니까 오늘 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 밤이 되면 아마 기온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감안하고 둔벙에서 월척의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늘 밤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노력, 열심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 케미를 쳐다보는 것.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월척이 얼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6시를 넘어서고 사방도 차츰 어둠에 잠긴다. 저녁이 되면서 미끼를 참붕어로 바꿨다. 현지인의 조항으로 봐서도 꽤 큰 붕어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잔입질이 꼬이는 지렁이 대신 씨알 선별력이 있는 참붕어를 선택한 것이다. 미끼가 달라져서인지 해가 지고 나서는 입질이 뜸해진 상황이다. 잔입질에 시달리며 잔손맛을 보기보다는 진중한 한 번의 입질로 월척을 만나길 바라는 것이 꾼의 마음이다. 잠잠하던 찌가 작은 예신 끝에 시원한 찌올림을 보이며 겨울 월척 손맛을 전해주길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찌를 주시한다. 그러나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잠잠하기만 한 찌를 보니 꾼의 마음은 설렘에서 걱정으로 바뀌어간다. 과연 오늘 밤 팔금도의 둔봉에서는 지난번 수로 밤낚시에서와는 다른 손맛을 볼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 속에서 시간은 어느새 8시를 훌쩍 넘어서고 대물꾼들에겐 불청객이라는 보름달이 꾼의 걱정을 더한다. 밤이 되고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정말 그 찌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밤이 되면서 미끼를 그 참붕어로 전체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참붕어를 달아 넣어놓은 초저녁 그대로 그 상황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그 섬낚시 들어오면은 그 붕어가 물지 않을 때 뭐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하늘도 쳐다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보름달이 뜨고 지금 바로 그 이 둔벙 앞쪽이가 지금 바닷가입니다. 아무래도 그 저수 간만의 차의 영향과 그리고 보름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이제 그 초반전 이제 시작입니다. 참붕어를 끼워서 만약에 이 참붕어 입질이 전혀 조금 더 버티다가 전혀 움직임이 없을 시에는 미끼를 다시 그 지렁이로 변화를 좀 줘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대형급 겨울 밤낚시는 제1 미끼를 우선적으로 지렁이를 치기 때문에 전혀 입질이 없을 경우 미끼를 지렁이로 변화를 줘 가지고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상당히 그 지금 답답한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낙담하기가 이르죠. 예상과 달리 참붕어에서는 전혀 입질이 없다. 보름달과 조수 간만의 차, 미끼의 변화. 이 많은 변수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입질을 방해하는 문제인지 혼란스럽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활발했던 입질인데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답답한 상황에 꾼의 표정도 어둡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을 내린 꾼. 채비를 걷어들여서 미끼를 교체하기로 한다. 전체 12개의 채비 중 일단 절반만 지렁이로 바꿔 달아서 상황의 변화를 줘볼 생각이다. 과연 지렁이 미끼가 떨어진 활성도를 되살릴 수 있을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실험이 시작됐다. 낚시인에게 손맛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실험과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도 큰 재미다. 과연 그의 미끼 변화 작전이 효과가 있을까? 이때 뭔가가 꾼의 눈길을 잡는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찌. 어둠이 내린 뒤 처음 찾아온 입질이다. 예상대로
지렁이를 단 채비다. 과연 그의 미끼 변화 작전이 효과가 있을까? 이때 뭔가가 꾼의 눈길을 잡는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찌. 어둠이 내린 뒤 처음 찾아온 입질이다. 예상대로 지렁이를 단 채비다. 꾼은 정확한 타이밍이 오길 기다리며 유심히 찌를 살핀다. 뜸을 들이듯 살짝 깜빡거리는 찌. 드디어 솟아올랐다.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녀석일까?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나가는 꾼. 그러나 기대보다 그리 큰 씨알은 아닌 것 같다. 으쌰. 참붕어의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렁이로 교체를 해가지고 막 캐스팅을 했는데 지렁이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씨알은 잘지만은 그 밤이 되면서 이제 수온이 지금 붕어가 상당히 찬데 수온이 떨어지면서 그 참붕어보다는 꼼지락거리는 지렁이에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절반은 그 참붕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지렁이 미끼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미끼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씨알은 잔데 한 7치급이나 6치급이나 되겠습니다. 6치. 지렁이를 먹고 나와요. 지렁이를. 21cm 턱걸이 7치급이다. 참붕어의 미동도 없더니 지렁이를 넣자마자 등장했다. 역시 지렁이가 겨울철 특급 미끼인 모양이다. 지렁이는 누벽 깨기 방식으로 달아준다. 지렁이가 바늘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바닥에 말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찌가 한 번에 서지 않은 경우 채비를 움직이다 보면 지렁이가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밤이 되니까 말풀이 있어가지고 찌가 더 잘 안 들어가는구나. 그 바닥에 말풀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말풀 혹은 그 침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밤 낚시를 우리가 할 때 캐스팅을 해가지고 찌가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넣었다 뺐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은 그 소음 때문에 상당히 그 악의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수심을 잡아놓은 수심에서 어느 정도 찌가 섰다고 보여졌을 때는 그 차라리 그냥 두는 게 오히려 그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수심이 그 낮은 80cm 한 90cm 정도 되는 곳에서는 그 옆에 그 수초 무더기 침수초 혹은 그 갈대나 부들을 같이 건드려 가지고 그 들어왔던 붕어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적당히 어느 정도 수심이 맞아가지고 찌가 섰다 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지금 안 서가지고 캐스팅을 몇 번 하는데 어둠 속이다 보니 한 번에 채비를 안착시키는 것이 영 쉽지가 않은데 채비를 툭툭 치니 이번엔 제자리를 찾았다. 지렁이 미끼에는 역시 잔챙이들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효한 입질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침착하게 기다리는 꾼. 그래도 수로에서 힘겹게 보낸 밤보다는 한결 몸도 마음도 편안한 듯하다. 현지꾼을 통해 둔봉의 활성도와 개체수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함이나 걱정이 덜한 것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시원한 월척이 찾아올 거란 기대로 찌를 바라본다. 그러나 입질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시간은 어느새 11시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섬, 수로나 이런 덤벙을 찾아서 낚시들 많이 나가십니다. 섬에 들어가셔가지고 수로나 덤벙을 찾아서 먼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수초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안 쪽에 갈대나 떼짱 그리고 좋은 부들이 사가 내린 그런 덤벙을 발견하면은 금방 월척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서 낚시하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수초가 없을 때 상당히 그 포인트 찾기가 난해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때쯤 되면은 말풀이 밑에서 자라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좀 빨리 자라오른 곳은 특히 물색이 맑은 곳은 말풀이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그 맨바닥권으로 보일 때 포인트 잡기 어려우실 때 천천히 연안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저수지 수면 쪽에 가까이 말고 거리를 좀 두시고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물 색깔에서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 다른 지형에 비해서 그 물 속에 말풀이 자라오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풀이 막 자라오르는 새순일 때 이 붕어들 특히 그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알을 지금 막 실어야 됩니다. 이때 그 막 자라오르는 말풀은 굉장히 그 붕어의 영양 공급소 그리고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말풀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말풀은 붕어의 은신처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자라 올랐기 때문에 우리 그 이제 겨울철 섬 수로 낚시 그리고 덤벙 낚시 상당히 그 즐거운 한 겨울을 보낼 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붕어의 그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말풀 지역 염두에 두셔가지고 낚시하시면은 좋은 손맛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겨울 붕어들이 은신처로 즐겨 찾는 말풀지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 만족할 만한 입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오랜 기다림 끝에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쥐 하나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시원하게 찌를 올릴 것 같다. 머뭇머뭇 때를 기다리며 준비 자세를 취하는 꾼. 그러나 쥐는 올릴 듯 말 듯 애만 태울 뿐 쉽사리 몸통을 밀어 올리지 못한다. 결국 손을 거두고 마는 꾼. 아이고 미치겠네. 안타까움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것 같았던 쥐가 언제 그랬냐는 듯 꿈쩍 안고 선 것을 보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입질, 별 도리가 없는 일이다. 아쉽지만 그저 또 한 번의 입질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애태움과 아쉬움 속에 시간은 자정을 넘어선다. 답답한 속을 달래러 동행인에게 발길을 옮겨보는데 나광진 씨 우측에 자리 잡은 문남식 씨를 찾았다. 문남식 씨는 최고 좋은 9치급과 6치급 붕어 2마리를 낚아놓았다. 여기 지금 도착해서 지금 낚싯대를 편성하자마자 6시쯤에 9치급하고 7치급 새우미끼에 두수했고요. 지금 밤으로 지금 점점 새벽으로 가면서 좀 바람도 불고 낚시 여건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미끼는 참붕어로 지금 다 교체했고요. 입질이 지금 깜빡깜빡한 입질만 오고 시원한 입질은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은 잔챙이들이 좀 입질한 것 같습니다. 초저녁 입질 외에는 별 입질이 없는 가운데 자정을 지나며 부는 바람에 찌가 흔들리는 것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문남식 씨의 포인트 역시 육안으로 보이는 수초대 없이 바닥에 말풀이 형성된 곳이다. 수심은 80에서 1m 정도로 총 10대를 편성했는데 초저녁 손맛 외에는 큰 손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때 갑자기 왼편에 자리한 김지현 씨가 뭔가 입질을 받아내고 있다. 월척입니다. 정말 씨알 굵은 월척이다. 아, 좋다. 오늘 처음 등장한 월척이다. 너무나 이쁩니다. 때깔고 온 월척. 참붕어 미끼를 물고 나왔다. 조심스럽게 계측을 해보니 길이가 무려 34cm다. 지금 현재 저는 이 낚싯대를 총 12대를 편성을 했는데 이 짧은 때는 이 앞에 있는 갈대 쪽에 그리고 긴 대 쪽에는 갈대가 없는 이 먼 곳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29짜리와 34짜리 이 두 마리의 현재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짜리는 해질녘에 지렁이로 먼 곳 쪽에서 입질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시작되자 이 지렁이에 계속해서 이 잔 입질이 들어와서 참붕어로 미끼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붕어 미끼에 가장 먼 쪽 이 40대에서 입질이 들어와서 월척을 만났는데, 지금 제가 이 낚싯대 편성 중에서 이 먼 곳 이 40 쪽에 이 수심이 한 1m 한 20 정도 나옴으로써 다른 쪽보다 한 20에서 30cm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이지 않는 맨바닥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물속의 수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초 속에 구멍을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행운의 월척과 함께 김지현 씨는 해질녘에도 같은 자리에서 지렁이 미끼로 29cm의 붕어를 낚는데, 이번에는 참붕어의 월척이 등장한 만큼 미끼는 다시 참붕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미끼도 미끼지만 오늘 월척의 1등 공시는 1m 20cm의 수심인 것 같다. 20cm란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같은 포인트에서 두 번이나 씨알 좋은 조과가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철에는 작은 수심의 차이가 조과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지현 씨는 포인트 선정에서 이미 월척 행운을 거머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월척이 등장한 것은 다른 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된다. 동료의 좋은 소식에 힘을 얻고 나니 시간은 어느새 2시. 활성도가 살아나는 건지 꾼의째에도 예신이 들어오는데 입질이 상당히 미약하다. 순간 타이밍이 온 것도 같은데 쟤는 살짝 솟은 채로 깜빡거릴 뿐이다. 찌를 올리지를 못하고 올릴 듯 말 듯 올릴 듯 말 듯. 머문머문 망설이기만 하니 꾼의 속이 탄다. 잔챙이가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잔챙이들이 찌를 이것도 그러네. 순간 또 다른 째도 입질이 붙었다. 마침내 솟는 찌. 쏜살같이 챔질을 해올리는데 와, 또 제법 큰 씨알인 것 같은데 붕어가 그러나 등장한 녀석은 생각보다 작다. 힘은 좋습니다. 그 상당히 지금 많이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상당히 버티기 힘든 시간. 비몽사몽간에 챔질을 했는데 나온 붕어가 지금 한 8치급이나 되겠습니다.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 번에 찌 올림을 보고서 챔질을 해가지고 나온 붕어가 8찌급 붕어입니다. 오랜만에 손맛을 보여준 붕어는 24cm 정도의 8치급 붕어다. 일단 활성도도 살아나는 것 같고 이렇게 중치급 씨알도 확인했으니 이제는 참붕어로 대형급을 노려보기 위해서 미끼를 전부 참붕어로 교체해 넣었다. 과연 그의 전략이 적중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러나 참붕어는 역시 지렁이에 비해서 입질이 조용하다.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새벽 4시를 넘어서고 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찌는 바람인지 입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둥근 달이 아직 빛을 뿜고 있지만 시간은 벌써 7시다. 느림보 겨울에는 언제쯤 뜨려는지 아직 사방이 어두컴컴한 가운데 꾼은 새벽 입질을 기다리며 찌를 살핀다. 이제 케미컬 라이트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찌의 모습이 드러났다. 동이 더 올랐습니다. 밤새 또 그 월척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날이 밝고 말았는데 이제 막 그 동이 터가지고 사물이 찌가 자세히 쳐다보면 그 육안으로 그냥 보입니다. 이제 케미의 불빛이 다 된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그 오전 아마 그 해가 뜨고 또 수온이 오르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찌를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붕어들도 활발히 움직이는지 여기저기 예신이 들어온다. 그러나 잔챙이들인지 허챔질이 되고 만다. 참붕어로 통일했던 미끼는 동이 트면서는 다시 참붕어와 지렁이 반반으로 사용한다. 지렁이로 활발한 입질을 유도해서 가능성을 높여볼 생각이다. 이번엔 어떤 녀석인지 찌가 껑충껑충 솟았다 잠겼다 난리다. 순간 타이밍을 잡아서 챔질을 했더니 우와, 짜짜짜. 이번엔 뭔가가 제대로 걸렸다. 품새로 보아 씨알이 그리 큰 녀석은 아닌 것 같다. 역시 등장한 녀석은 7치급. 역시 해가 뜨면서 지금 붕어가 바로 지금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씨알이 자라서 그러는데 발풀 사이에서 정말 예쁘게 올라오는 붕어. 씨알이 아쉽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아침 첫 붕어가 등장한 것이 반갑다. 이제 뜸을 들이던 해도 서서히 고개를 내밀려 한다. 구름 사이도 붉은 기운을 잔뜩 머금은 해가 솟는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햇살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진다. 해가 뜨자 현직꾼들도 등장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직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부터 제대로 입질이 시작되는 시간인가 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도 찾아온 듯 그들의 등장이 반갑다. 아침 식사들을 하시고 이제 낚시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섬에도 그 민물 낚시들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침에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직꾼들이 등장하자마자 찌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이맘때가 입질 타이밍이 확실한가 보다. 드디어 챔질을 해내는데 와, 이번엔 월척을 기대해도 될까? 꽤나 힘을 쓰는 녀석인지 꾼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나가는데 수면에 드러난 모습이 제법 실하다. 기대대로 월척일까? 조심스럽게 끌어내 본다.
아침에 번진 옆에 거 딴지다가 지금 챔질이 늦었습니다. 낚싯대 옆에를 걸고 나왔는데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유. 아쉽게도 씨알이 월척에는 못 미친다. 28cm의 아홉치급 붕어. 손맛이 좋아서 월척이길 기대했는데 다소 안타깝다. 현직군들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낚시를 시작하고 있다. 그들이 나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낚시를 하면 더 많은 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낱낚시에선 대물의 입질을 기대하기 힘든 것을 알기에 그는 아홉치의 손맛에 만족하며 아쉬움 많은 팔금도 둔벙 밤낚시를 마무리한다. 팔금도 둔벙 낚시 무사히 또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월척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밤새 케미컬 라이트를 주시했지만은 아쉽게도 월척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이 겨울 밤에 케미의 불빛을 보고 그 케미가 올라오는 그 한순간이 즐거웠고, 이제 이 섬을 뒤로 하고 다시 또 어느 섬 혹은 어느 수로를 향해서 저는 또 낚시를 떠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